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이고요. 일단 뭐 시장 장세가 좀 심심하기도 하고 뭐 큰 이슈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룰 내용도 별로 없었다 보니 조금 며칠 만에 왔네요.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42,000 정도 선에서 맴돌고 있고 요 며칠 약간 스멀스멀 올라온 느낌이죠. 요 며칠 한 4, 5일 사이에 한 3만 뭐 8천 9천대였는데 뭐 4만 2천,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,500불 정도였었는데 또 2,900, 뭐 3,000불 요 정도까지 선으로 반등을 해줬고요. 알트코인, 개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오른 내일도 있고 아닌 내일도 있고, 클레이 같은 경우 여전히 스테이블 포지션에 있고요. 와, 근데 진짜 스테이블이다. 그리고 뭐 솔라나 루나는 이제 뭐 시총이 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반등을 했고요. 이번에 이더가 좀 오히려 힘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최근에 힘을 많이 못 썼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이 좋았죠.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다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루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. 막 혼자 막 100%씩 오르고 전고점 찍고 막 돌파하고 이랬었는데, 보시면은 최근에 한 10% 정도 올랐죠. 10% 정도 올랐고, 전에 이제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뭐 비트나 이더리움 반등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좋은 포지션에 있죠.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보면은 뭐지 싶다가도 이렇게 또 보면은 딥하게 보면은 10% 이상 반등을 해준 느낌이고요.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되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, 또 막상 잘 디테일하게 보면은 수치로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양봉 계속 띄워주면서 거의 한 30% 정도 올랐죠.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, 사실. 우리가 20년, 21년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상승이라든지 반등 구간을 너무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.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거고, 이것 말고도 또 이제 개별 이런 것보다 더 좀 시총이 낮고 개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애들이 많죠. 보시면은 대표로 뭐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올랐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특정 이슈가 있었죠. 저번에도 이제 큰 금액에 이제 투자를 받았었고 뭐 게임스탑 이슈가 있었지만은 잘 반등을 해줬었죠. 그때 해주고 이제 뭐 일정 부분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위채널로 지지를 잘 받으면서 이번에 또 그때 다 하지 못했던 힘을 또 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확실히 그런 이제 뭐 몇천억 단위 뭐 이런 큰 투자가 들어왔을 때,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힘을 한번 딱 받는 그 타이밍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작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솔라나도 그랬고 루나도 그랬고 아발란체도 그랬고, 뭐 이번에 루나가 또 그랬었죠. 사실 루나가 53.48달러였나요? 그때쯤 평탄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1조였나요? 1조 2천억? 그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받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이렇게 혼자 반등을 했었던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,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움직임 이렇게 두 번의 그런 힘이 있었고, 이거 말고도 뭐 최근에 또 뭐 있지 않았나요? 아바란체 같은 경우 작년 한 10월이었나요? 언제였지? 작년 10월쯤에 큰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힘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 좀 진짜 이런 코인의 가격이랑 좀 굉장히 긴밀한 그런 영향이 있는 이슈들이다 보니까 꼭 이런 게 나왔을 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스윙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지점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.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만 보자면 지금 아직도 뭐 50주 평균 선을 이제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기를 이제 위로 뚫어주면서 작년 이제 8월, 9월 정도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제 4월, 그러니까 남은 3월 말과
4월달까지 해서 무빙이 좀 뭐 긍정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이게 뭐 정고점을 향해 갈 정도의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. 전체적인 시장 마켓의 분위기를 봐서는. 하지만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런 지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좀 좋은 무빙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? 지금 좀 그런 단계에 있고요. 방금 이게 뭐 비트 차트였고 그거랑 별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또 이렇게 펌핑이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뭐 비트 이더 반등도 좋았고 메이저 알트들 반등도 괜찮았고 뭐 좀 이렇게 쉣코인 말고는 보시면은 뭐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카르다노도 반등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맴돌고 있죠. 리플이나 뭐 클레이 같은 애들 맴돌고 있고 그리고 보셨을 때 뭐 아발란체 굉장히 좀 좋았고요. 뭐 체인링크도 조금 올랐네요.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. 보니까 이런 친구들 그리고 뭐 샌드박스도 좀 올랐고 뭐 웰론드라든지 뭐 토르체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. 토르체인 그리고 뭐 아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개별 코인들이 좀 반등이 많이 왔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오히려 떨어진 추세이고요.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뭐 30%대 그리고 30% 중반까지 해서 도미넌스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방금 그 3월 그러니까 3월 말부터 4월까지 그 좋은 장세들이 뭐 비트코인 상승 소폭 상승과 더불어서 알트코인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장세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. 그런 이제 분석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장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.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시장 상황이 확실히 좋을 것 같고 뭔가 이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알트코인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단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비트 위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베팅을 하시면 되겠죠. 최근에 이제 그 저번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그 어떤 매매 형태랑 이제 개별 코인들이 몇 개 있었죠. 특정 코인들 굉장히 좀 언급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에이프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FTX에서 한 9시 반이죠. 9시 반에 상장을 하고 바이낸스에 11시 반에 상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 1억 익절 구간이 나왔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바이낸스 기준이지만 FTX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 거기서 상장했으니까요. 상장하고 뭐 1시간 봉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덤핑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이 조금 체크되는 요 정도 선에서 다들 눈치를 보면서 이제 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쯤에서 이제 대략적인 지지선을 찾고 1시간 봉 혹은 내지는 4시간 봉 사이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적어도 이런 좀 굉장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코인들 그리고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지금 좀 이런 심심한 장에서 매매를 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. 그리고 이런 애들을 웬만하면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적다. 매매를 내가 못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렸었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들어가셨다면 뭐 8불, 9불까지 들어가시면 잘 들어가신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뭐 매도를 얼마에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뭐 15불 이상에서 매도를 하셨다는 거는 조금 리스키한 겁니다. 솔직히. 그래서 만약에 내가 7, 8, 9 이쯤에 들어갔다면 욕심 안 부리고 뭐 10, 11, 12, 13, 14 이 정도까지 하면 굉장히 매도를 잘 하신 거고요.
그 위에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려고 계속 노리다가 뭐 토해냈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면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추천하는 방향성은 아니고,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인 거죠. 그렇게는 좀 욕심을 내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, 이런 장세에서는 물리면 답이 없거든요.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시면은 뭐 마블엑스라든지 이거 말고도 최근에 뭐 네오핀 그리고 뭐 아이템 큐브 같은 경우도 비슷한, 다 이제 그런 선상에 놓였었던 뭔가 단기 스윙을 하기 굉장히 괜찮은 코인들이죠. 그래서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된 뭐 클레이시티 거버넌스 토큰이라든지 뭐 컴투스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코인들 보시면 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합니다. 굉장히 욕심 안 부리고,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마블 X다 그러면은 뭐 25불, 26불, 27불 정도에서 들어가요. 왜냐면은 보시면은 4시간 봉이 요 정도에서 이제 그려지거든요. 그러면은 저도 요 정도에서 들어갔다가 욕심 안 부리고 한 39불, 40불 요 정도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털어요.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야. 이게 오르든 말든 어쨌든 나 여기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. 에이프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그래서 이런 얘들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그렇게 큰 수익으로 먹을 수 있지만, 그게 이제 버릇이 되고,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재미없는 장세에서 뭐 심심한 뭐 수익이라도 얻으시면서 이제 약간 이런 단기 매매라든지 어떤 내가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, 사실. 뭐 여기서 뭐 인생 역전을 노려가지고 뭐 한 방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, 어느 정도 이런 상장되는데 뭔가 이슈가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 코인들을 갖다가 적당히 매수를 하는 것 자체도 탐욕을 덜어내는 거죠. 왜냐면 내가 뭐 저 바닥에서 줄 욕심을 버리고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해서 매수를 하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단기로 이 정도면 뭐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절제하고 매도를 하는 그 습관을 기르라고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는 거지. 뭐 시드를 때려 박아가지고 뭐 시드 2배 눌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, 지금 타이밍상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안 좋은 방향성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에이프 같은 경우도 뭐 7, 8달러에 사가지고 뭐 2배를 먹었어. 그거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합니다, 그런 거는. 그런 건 진짜 좀 비추이고요. 최대한 그런 단기 익절, 제가 말하는 단기 익절이 뭔지, 그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그 욕심을 덜어내는, 탐욕을 덜어내는 그 습관, 그리고 그런 자세?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데서 길러두시면요, 나중에 진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비슷하게 하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게 진짜 안전하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함양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런 이슈가 있었죠. 보시면은 토르체인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아까 보셨다시피 토르 룬 코인 어딨죠? 보시면은 일주일 만에 거의 뭐 45%가 올랐고요.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는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, 작년 솔라나 사태 때처럼 네트워크가 터지던지 뭐 마비가 되던지 약간 이슈가 생겨요. 이게 몰리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, 이걸 내가 왜 가져왔지 근데?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자금이 크게 몰렸을 때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 일어납니다. 솔라나 때도 그랬고, 뭐 다른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 최근에 NFT 민팅 한창 할 때 막 계속 터지고 난리 났었죠.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, 그래서 뭔가 이런 것으로부터, 이런 부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플랫폼은 없다,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, 이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너무 막 쫄아가지고 뭐야 이런 프로젝트로 문제 있네, 내가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, 얘네들이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
추후의 방향성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, 이런 포지션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 관점을 세우시면은 좋겠죠. 그리고 요즘 오늘 또 이제 루나 테라 쪽에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API가 이율이 굉장히 높죠. 단일 뭐 USD가 이제 물론 USDT나 테더나 뭐 USDC 같은 정도의 이제 급으로 이제 점쳐지는 뭐 달러 패깅 화폐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약간 라이징 스타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죠. 근데 이제 이거를 단일 예치로 19.5%의 연이율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 거죠, 사실. 그래서 사실 테라 같은 경우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그 이율에 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을 한 거예요. 애초에 이제 그런 정도, 그 정도의 이제 이율이 몸집이 작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겠지만, 이제 몸집이 굉장히 계속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19.5%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이게 수익 가능한,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들도 보시면은 이 수익률을 좀 낮추는 형태로,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변동 수익률, 지금은 19.5로 고정인데 이게 변동 수익률 시스템으로 가겠다, 바꾸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투표 중에 있고요. 결과적으로는 바뀌겠죠. 바뀔 텐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, 바뀌네, 이게 끝이 아니라 바뀌었을 때 과연 이 앵커의 TVL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어떤 기존 루나틱 친구들이 이걸 이탈하지 않을 만한 그런 요소가 뭐가 또 있을 거고,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몸집을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죠. 테라에서 이제 뭐 웹3 게임 블록체인 플랫폼 같은 것들을 유치를 하면서 또 몸집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컴투스에서 2,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었고, 결국에 컴투스 이 C2X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테라 루나랑 연동이 되어, 그러니까 그 협약이 잘 되어 있고,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테라 플랫폼으로 이 친구들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테라가 지금 앵커 말고도 이런 게임 쪽, 뭐 더 나아가서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, 실제로 사업 다각화를 해서 키워야죠. 앵커로 언제까지 지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앵커로 몸집을 키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좀 적자 경영이죠. 적자 경영으로 몸집을 키우고 이제 타 산업군을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,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라 생태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빌드업을 하는 건 맞지만, 나중에 추후에 테라에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컴투스 자체 플랫폼으로 거듭날지, 얘네들이 그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, 이 친구들이.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컴투스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엿한 이제 플랫폼 개별 이제 플랫폼으로 좀 거듭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임들,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켓플레이스, 그 C2X 자체 마켓플레이스 베타를 런칭을 할 예정이고,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얘네 플랫폼 안에서 지금은 게임으로 좀 빌드업을 하려고 하죠. 왜냐면 컴투스가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니까요. 더 나아가서 뭐 아트라든지 뭐 케이팝까지도 이 친구들이 지금 계속 좀 눈독을 들이고, 뭐 NFT나 뭐 P2E나 뭐 메타버스나 이쪽으로도 발돋움하려는 것 같아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컴투스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김치 코인이지만, 어떻게 보면 김치 코인이지만 그나마 덜 김치 같은, 뭔가 테라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루나도 김치 코인이지만 뭔가 김치 같지 않은 무빙으로 잘 성장을 했잖아요. 컴투스 같은 경우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기존에 지금 뭐 유믹스라든지
보라라든지 비교 대상이 딱 그 정도 선이죠. 혹은 뭐 최근에 상장한 네오핀, 뭐 마블엑스 이런 친구들이랑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확실히 더 나은, 좀 더 나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제일 좀 기대되는 게 컴투스 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넷마블도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상장만 시켜놓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, 솔직히. 그래서 뭐 준비 중에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 지금 이 50달러 개당 50달러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게요. 전체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요. 10억 개인가 20억 개 되죠.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이 굉장히 많죠. 10억 개인가 20억 개인데 지금 현재 유통량이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거지.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넷마블 코인가 많이 올랐네,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무지성으로 매수하면은 진짜 그거는 뭐 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런 분들은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,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, 이런 프로젝트 개별 거버넌스 코인이 나왔을 때 이제 조사를 하셔서 얘네가 총 발행량은 몇 개고, 그러면 지금 유통량은 몇 개고, 그럼 추후 토크노믹스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언제 추후 유통량이 더 풀리고 릴리즈가 되고, 그리고 뭐 다른 코인 그런 것들은 어떤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언제 걔네들 건 또 풀리고, 혹은 그거 말고 뭐 ICO라든지 IEO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공급되는 물량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서 매수를 하셔야지. 안 그랬다가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네오핀 30달러 40달러에 물리는 꼴 납니다. 절대로 뭐 타이틀만 보고 올인하지 마세요. 이런 분들이 있죠. 아이템 큐브 같은 경우도 뭐 넷마블 코인이라네 그럼 사야겠다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을 텐데,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리브랜딩 하면서 총 발행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. 그래서 추후 발행되는 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게 뭐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, 그런 것들 체크 안 하고 그냥 무지성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 퍼주는 거죠, 남들한테.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알아보고 하세요, 제발. 그리고 이거 말고는 이제 FTX에서 이제 월요일, 내일이죠. 내일 11시, 오후 11시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류처럼 좀 단타 스윙? 그런 매매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. 참고하시고, 이런 거는 뭐 100% 수익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리스크가 있음을 좀 숙지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하시길 바라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이슈가 있었죠. 세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대선 후보, 그 양대 대선 후보가 2명 중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 이제 코인 과세 1년 더 추가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, 보시면 두 이제 후보 다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됐지만 두 후보 다 이제 선 정비 후 과세라는 여기 있죠. 선 정비 후 과세라는 그 타이틀을 내걸고 이제 공약을 펼쳤었죠.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실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긴 하는데, 실제로 되면 좋겠죠. 왜냐면 23년에 어느 정도 좀 장세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1년 더 과세를 해준다면 너무너무 땡큐일 것 같고, 그래서 좀 이런 과세적인 부분,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긴 하지만 과세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그 로드맵이 있을 텐데, 이게 만약에 세금을 걷는 가정 그리고 안 걷는 가정, 이 두 개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서 좀 투자하시는데 그 큰 로드맵을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